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점과 선적분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문제 안 푼 유제 4-1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F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y, z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힘을 가해서 곡선 RT는 코사인 파이 t, t제곱, 사인 파이 t, 여기서 t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이걸 따라서 R0에서부터 R1까지 이동할 때 한 일을 구하시오. 한 일의 정의는 인테그랄 C, F, 내적 dR로 정의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C는 0부터 1까지, T는 0부터 1까지 변하고 F는 X, Y, Z인데 여기다가 X는 코사인 파이 T, Y에다간 T 제곱, Z에다간 사인 파이 T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얘랑 뭐랑 내적해 주는 거예요? R 프라임 T dt 이거랑 내적해 주는 거죠. 자,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T 2t 그 다음에 파이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0부터 1까지 자 곱해주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 t 사인 파이 t 얘랑 해주면 파이 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니까 지워지죠. 2t 세제곱 남습니다. 그러면 2분의 1t 4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니까요. 정답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속도 벡터장이 x-y, x로 주어져 있고요. 곡선 RT는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t는 0과 2 사이에 있고요. 2파이. 이때 우리 순환을 구해라. 곡선 C를 따른 순환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C, F, 내적 dR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순환이고요. 순환이랑 유동이랑 공식은 같아요. 이제 둘이 똑같은 건데 차이는 뭐냐면 곡선이 만약 닫힌 곡선이면 우리가 circu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플로라 해도 상관없는데요. 닫힌 곡선인 경우에 circulation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시작점, 끝점이 똑같은 닫힌 곡선이므로 우리가 순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자, 어려운 거 없죠? t는 0부터 2파이까지 f는 뭐예요? x-y, x자 x 자리에 코사인 t, y 자리에 사인 t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를 r 프라임 t dt랑 내적해주면 되죠. r 프라임 t dt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내적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곱하시면요,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사인 제곱 t, 여기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네,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그냥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더하기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t 플러스 네, 적분을 해주시면 이게 맞죠? 네, 마이너스 2분의 사인 2t 더하기 1dt 이렇게 반각 공식 쓰실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이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플러스 2t 플러스 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네, 2파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1, 0, 0, 1, 마이너스 1, 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가로지르는 지금 그려볼까요? 자, 1, 0 여기 있고요. 0, 1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 1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가로지르는 벡터장 F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유추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찾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양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곡선 C가 이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유추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n ds를 찾는 거고 n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면 바깥 방향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할 때 곡선 C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양을 찾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곡선 C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로 처리했을 때 우리가 공식을 인테그랄 C에 대해서 m dy 마이너스 n dx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회전을 한 매개와 방식에서 우리가 얘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곡선 C를 이제 반대로 매개화를 하면 그 아예 다른 값이 아마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이제 벡터장의 선적분은 기본적으로 곡선 C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개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 벡터장 말고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벡터장의 선적분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요. 자, 곡선 C가 한 번에 매개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쪼개서 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세 개로 쪼개야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직선 세 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색을 C1, 초록색을 C2, 보라색을 C3라 했을 때 C1에서 적분한 거, C2에서 적분한 거, C3에서 적분한 걸 합하면 되죠. 다시 쓰면 얘랑 그리고 얘랑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C1부터 해볼까요? 자, C1을 우리가 매개화를 해야 되는데 C1을 곡선을 매개화를 해야 되는데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석하니까 지금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초록색은 이 방향이고 보라색은 이 방향이죠. 이렇게 매개화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C1은요 1,0에서 출발해서 0,1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x는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t라고 넣는 게 괜찮아 보이죠. t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t가 커지면은 x는 줄어들게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커지면 그 x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매개 변수는 무조건 커지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뭐 0부터 1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0부터 2까지 해도 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도 되는데 여튼 매개 변수는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0일 때 1이고 매개 변수가 1일 때 0이 되려면 x를 우리가 1-t로 놓는 게 좋겠죠.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1-t로 안 하고 저는 1-t 제곱으로 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일 편한 건 1차식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진짜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직선이잖아요. C1은 지금 어떤 직선이죠?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해야 돼요? y는 1-x라는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x에다 1-t를 넣었을 때 y 값을 관찰해보면 t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x가 1-t 제곱이었다면 y는 이제 t 제곱이 되겠죠. t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2도 볼까요? 자, C2는요 0,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x가 뭐 그냥 편의상 t가 0부터 1까지 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t가 0일 때 x가 0, t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떻게 x를 잡아야 될까요? 마이너스 t로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 t가 0일 때 x가 0, t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지금 C2라는 식은요, C2라는 이 직선을 우리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면 y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1도 안 되는 거니까 1-t 이렇게 매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C2를 매개한 거고요. 자, C3를 매개해 볼게요. C3는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해서 1,0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t,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y좌표가 계속 0이니까 t,0이라 두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해야지 값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결론은 이제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해볼까요? 자, 인테그랄 C1에 대해서 F내적 NDS를 한다는 건 결국에 계산해야 되는 건 MDY-NDX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얘를 계산하는 게 목표예요. 자, T는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M은 뭐죠? 지금 다시 써볼까요? F가 뭐였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자 m이 뭐야? x 더하기 y잖아요. 지금 x 더하기 y를 하면 1이죠. 1 빼기 t 더하기 t가 1이니까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되고요. dy는 y 프라임 t dt잖아요. t를 y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1 d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빼기 자 n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원래 들어가요. 근데 지금 x가 1 빼기 t고 y가 t니까 여기가 1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dx를 해야 되죠. dx가 뭐죠? 얘가 x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dt 이렇게 쓰실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럼 정리를 조금만 예쁘게 해주면 0부터 1까지 자 2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 플러스 2t 그 다음 더하기 1
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좀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니까요.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 C2에서 해줍시다. C2. 자 t는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그리고 mdy를 해야 되는데 mdy x 더하기 y가 뭐죠? 여기서 1 빼기 2t죠. 1 빼기 2t. 그리고 dy는 뭐죠? dy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dt. 됐나요? 그 다음에 n을 보셔야 돼요. n은 아까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t하고 1 마이너스 t를 넣어주면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dx는 뭐예요? 마이너스 dt. 이걸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자 여기서 2t 빼기 1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dt 이렇게 나오죠. 그럼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dt.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2t제곱 마이너스 2t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마지막 C3만 하면 끝입니다. C3에 적분을 해줄게요. 자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고요. 자 t, 0을 넣어줄 겁니다. 여기다가 t, 0 x에다 t, y에다 0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m은 뭐죠? t가 되고요. dy는 뭐죠? 0이죠. 0 미분하면 0이니까 그래서 0 dt 이렇게 돼서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그랬고 여기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주면 t제곱이죠. t제곱. 그래서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x를 해주면 얘를 x에 대해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t 세제곱에다가 1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요. 3분의 2 나오죠. 이걸 다 더해줘야 돼요.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다 더해주면 정답 3분의 1 나오겠네요. 됐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유제 4-2번 볼까요? 자 곡선 y는 fx를 따라서 자 a, fa에서 b, fb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y는 fx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주어진 거죠. 곡선 c의 경로가 주어졌고 그 곡선 c를 사실 매개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가 a, fa, 여기가 b, fb라고 하면 어떻게 매개화가 될까요? 그죠? t, ft로 매개화가 되겠죠. 네, t, ft. t, ft로 매개화가 되겠죠. t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체에 가하는 힘은 크기가 k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원점을 지금 향하게 물체가 지금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x, y라는 점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방향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원점을 향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죠. 교재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게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fx, y는 마이너스 x, y랑 평행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크기가 k로 일정해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해주면 크기가 뭐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나눠주고 k를 곱해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물체에 x, y의 물체가 있을 때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그죠? 힘이 물체에 간 2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 내적 dr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c가 어떻게 매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c가 t, ft로 매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t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t는 a부터 b까지 변해 있고요. 그리고 f는 얘죠. 여기다가 x자리에는 t, y자리에는 ft를 넣어주면 루트 t제곱 플러스 ft제곱분의 k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겠죠. x자리에 t, y자리에 ft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을 해줘야죠. 뭐랑 내적해줘야 되냐면 얘를 rt라고 했을 때 r't dt를 내적해주면 됩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1, f''t의 dt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끝이죠.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친구를 여러분이 이제 내적해주면 루트 t제곱 플러스 ft 제곱분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t f 프라임 t d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이 친구 미분한 게 이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t제곱 플러스 ft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2t 플러스 2ft의 f 프라임 t dt가 du니까 여기는 t 플러스 ft f 프라임 t dt를 마이너스 다시 2분의 1 du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 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이제 바꿔볼까요? 자, t가 a일 때 u는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fa제곱. t가 b일 때 u는 얼마냐면 b제곱 플러스 fb제곱. 그리고 얘는 루트 u 분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뭘로 바뀔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du로 바뀌겠죠. 얘를 적분하면 끝이고요. 여러분 2루트 u분의 1 적분하면 루트 u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루트 u에 대해서 b제곱 플러스 fb제곱 대입한 거에서 a제곱 플러스 fa제곱 대입한 걸 빼면 됩니다. 다시 쓰면 k에 대해서 k는 끌어내 볼까요? k 끌어내시고 루트 a제곱 플러스 fa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플러스 fb제곱 이렇게 되겠죠. 교재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을 텐데 아까 힘을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으면 플러스 x, 플러스 y였으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똑같이 b가 앞으로 먼저 나오겠죠. 여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유제 4-3번 볼게요. 유체 속도장 f가 xy, y, 마이너스 yz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공면 y는 x제곱과 z는 x의 교선을 따라서 0,0에서 1,1,1까지 이동할 때 유동을 구하시오. 곡선 C를 이제 아까 교선을 곡선 C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인테그럴 C에 대해서 F 내적 DR인 거잖아요. 그죠? 유동을 구하라 했으니까 플로우의 정의는 이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매개화를 이용해서 매개화된 곡선을 통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곡선을 여러분 매개화를 하셔야 되는데 매개 변수를 뭐로 잡는 게 좋을까요? x를 매개 변수로 잡는 게 좋겠죠. 근데 x는 t라고 놨을 때 y랑 z가 전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x를 t, y를 t 제곱, z를 t 이렇게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건가요? 0에서부터 1까지 변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요. c를.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여러분 한번 이제 적어볼까요? t는 0부터 1까지 변하고 이제 여기다가 x 자리에 t, y 자리에 t 제곱, z 자리에 t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t 세제곱, t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뭐랑 내적해 주는 거예요? 얘 미분한 거 1, 2t, 1이랑 내적을 해줘서 적분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잘했죠? 네, 잘한 것 같아요. 1, 2t,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dt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2분의 1 t 4제곱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시면 정답 2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예제 유제 전부 풀어봤고요. 자, 문제 1번부터 또 진도래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공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뜬금없이 공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2x 플러스 3y는 6이고 x는 0부터 6까지 그리고 z는 0부터 4 플러스 3x 플러스 2y까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z는 좀 무시하고 일단 여기서 이것만 그려볼까요? xy 평면상에서 얘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2x 플러스 3y는 6이라는 건 직선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x축, y축, z축 이렇게 놨을 때 2x 플러스 3y는 6이라는 이 직선입니다. x 절편은 3이고 y 절편은 2인 이런 직선이죠. 직선 이게 사실은 쭉 이어지는데 근데 x가 0부터 6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부터 6일 때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x가 6일 때까지. x가 6일 때 y 값은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분이 그려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z까지 포함을 한다면 z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사실 이런 평면이죠. 이런 이제 평면. 만약에 이것밖에 없었으면 이렇게 평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맞죠? 평면을 그리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z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잘 보면 z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0부터 4 플러스 3x 플러스 2y까지 변한다. z가 0일 때는 지금 이거죠. z가 0일 때는 이거고 그거보다 z가 지금 4 플러스 3x 플러스 2y보다 4 플러스 3x 플러스 2y 당연히 지금 x, y가 양수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도 항상 양수예요. 한번 제가 찍어볼까요? 자, z가 x, y가 지금 여기 있을 때 x가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면 자, 이거의 경계를 보세요. 이 경계 z는 4 플러스 3x 플러스 2y라는 경계는 평면이죠. 평면.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평면과 보라색 평면을 약간 교선을 취하는 거예요. 교선. 그러니까 직선이겠죠. 평면과 평면의 교선은 직선이겠죠. 근데 얘가 항상 위에 있는지는 몰라요. 사실 그죠. 0보다 크고 4 플러스 3x 플러스 2y보다 작다 하긴 했는데 얘가 항상 또 0보다 큰지는 모르니까 이제 사실은 넣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점이 얼마냐면 x가 6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6,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4 더하기 18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18. 여기가 길이가 18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좌표는 지금 x가 0일 때 y가 2거든요. 여기다가 x0, y2 넣어주면 이 길이가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이 도형의 넓이입니다. 사실 사다리꼴의 넓이라 여러분 중학교 수학 내용을 풀 수 있죠?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그죠? 이거의 길이는 0,2와 6, 마이너스 2 사이의 길이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2루트 1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루트 13. 그리고 이 길이 아니까 여러분 사다리꼴 넓이 공식 활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3 곱하기 18 더하기 8은 26이죠. 26 루트 13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왜 냈냐? 이게 진짜 선적분하고 관련이 있어서 냈어요. 이게 왜 선적분하고 관련이 있냐면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도형 위에 xy 평면 위에 있는 곡선 위에 xy 평면상의 곡선 위에 약간 울타리 모양으로 지금 생긴 곡면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죠. 울타리 모양으로 생긴 거죠. 이거. 얘는 약간 선적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선적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스칼라의 선적분 우리 16장 1절에서 공부했었던 16장 맞나요? 15장인가요? 여튼 처음에 우리 공부했었던 스칼라 선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펜스의 넓이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좀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밑변이랄까요? 그러니까 여기 xy 평면상에 있는 이 곡선을 여러분이 C라고 했을 때 C의 인테그랄 C에 대해서 누구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Z는 4 플러스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것을 적분해주면 펜스의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얘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C를 먼저 매개월 해봅시다. C를 매개월하면 지금 C라는 곡선 RT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죠? X를 T라고 놓으면 XT는 0부터 6까지 변하고 있는 거죠. X가 지금 0부터 6까지 변하니까. 그리고 Y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Y는 2-3분의 2X니까 2-3분의 2T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T는 0부터 6까지 변하고 X는 T 4 더하기죠. 4. 아까 4X라 썼나요? 아니죠? 네, 4. 그 다음에 X는 T고요. 그 다음에 Y는 아까 2-3분의 2t입니다. 자,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ds도 dt로 바꿔야 되잖아요. ds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 vt dt 속력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이 친구 미분한 거의 크기를 곱해주라는 얘기죠. 이 친구 미분하면 1,-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1 더하기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13 dt 얘를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3분의 루트 13 적어주시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3t 빼기 3분의 4t라면 3분의 5t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4 하면 8이죠. 얘를 이제 적분해 주는 거니까 6분의 5t 제곱 더하기 8t 이렇게 됩니다. 6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6을 넣어주시면 6, 5, 30, 6, 8에 48 이렇게 되죠. 그럼 10 더하기 16 하면 26, 13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푸는 걸 왜 알아야 되나요? 문제가 뭐 꼭 이렇게 평면 이렇게 예쁘게 사다리꼴로 안 주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Z가 이게 꼭 1차식이 아니라 뭐 2차식으로 주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적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뭐 아래에 있는 XY 평면상의 곡선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다리꼴 뭐 이런 걸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사실은
제가 정적분 시간에 비슷한 문제를 꽤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걸 펼쳐서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선적분을 배웠으니까 굳이 펼칠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튼 기억이 나시면은 그냥 그렇겠구나 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튼 선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까요? 다음을 만족하는 구면 위의 점을 모두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이고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벡터장 f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yz제곱, xz제곱, 2xyz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f랑 이제 이 구면을 s라고 하면 s랑 수직이다, 이게 조건으로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fp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p에서 fp랑 s랑 수직이고, 그다음에 fp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p를 모두 찾으라는 건데, p를 그냥 뭐 x, y, z라고 하죠. 그래서 x, y, z를 제가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fp랑 s랑 수직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죠? 공면과 수직이다 라는 것은 공면을 대표하는 어떤 벡터, 법선 벡터를 가져와서 fp랑 법선 벡터랑 평행하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공면 S의 법선 벡터를 어떻게 찾냐? 그레디언트로 찾죠. 네, 지금 이게 등위 곡면이니까 등위 곡면에서의 법선 벡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fxyz라고 놨을 때 그레디언트 fxyz가 법선 벡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2x, 2y, 2z잖아요. 그레디언트가. 그래서 이 친구랑 평행하면 된다. 누가? fp가. 괜찮죠. 그러면은 x, y, z랑 2x, 2y, 2z랑 x, y, z랑 평행하니까요. x, y, z랑 누구랑 평행해야 된다고요? 이 친구랑 평행해야 된다고요. yz제곱, xz제곱, 2xyz 이 친구가 평행해야 된다. 그럼 상수배 관계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p는 또 누구 위에 있어요? 얘 위에 있으니까, 공면 S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 위에 있어야죠. 뭔가 이거 그쵸, 이제 그 어디에요? 우리 그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뭐 별로 관련은 없고요. 여튼 연립을 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연립이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yz제곱은 x 람다 혹은 람다 x여야 되고요. xz제곱은 람다 y여야 되고, 그리고 exyz라고 하는 게 람다 z여야 되죠.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해서 xyz를 찾으셔야 돼요. 해볼까요? 자, 먼저 이거부터 편하니까, 이게 제일 편하니까 이거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z가 0이거나 또는 exy가 람다여야 되죠. 왜냐면은 양변 z를 약분을 그러니까 z가 0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으니까 z가 0이면 z가 0이거나 또는 exy가 람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z가 0이면 지금 이 두 개 식에서 x가 0이고 y가 0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이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0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얘는 불가능. 그래서 EXY가 람다일 수밖에 없고요. 맞죠? 그리고 EXY가 람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는 이제 이 식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좀 활용을 해볼 텐데, 이 두 개의 식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양변을 곱해 볼까요? 그럼 XYZ 4제곱은 람다 제곱의 XY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둘 중에 하나죠. XY가 0이거나 또는 Z 4제곱이 람다 제곱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xy가 0이라는 거는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건데요. x가 0이면은 여기서 x가 0이면은 람다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자, 뭔 얘기하고 싶냐면, 자, 만약에 xy가 0이다. 또 그래서 x는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x가 0이면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y가 0이거나 람다가 0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y가 0이거나 z가 0이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z가 0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까 z가 0이면 이상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y가 0이란 얘기고, 근데 물론 아까 선생님 람다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람다가 0이어도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0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FP가 0이라는 조건의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FP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의 모순이 되는데, 그죠? 왜냐면은 람다가 0이면은 얘가 0 돼버리잖아요. 안 되죠. 2번 조건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Z가 0이면은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게 람다가 0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람다가 0이면은 얘가 0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람다가 0일 수는 없어요. 람다가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Y가 0이란 얘기죠. X가 0이면 Y가 0이어야 된다. 근데 X가 0이고 Y가 0이면요. 어떻게 되죠? X가 0이고 Y가 0이면? X가 0이고 Y가 0이면은? 그러면은 이 식에서 아까 EXY는 람다라는 식에서 람다가 또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모순이네요. 아까 또 람다가 0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튼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바로 이 식에서 봐도 됐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XYZ 셋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해요. 네, 이렇게 지울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좋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자, Z가 Z제곱이 람다거나, 지금 Z 4제곱이 람다 제곱이니까 Z제곱이 람다거나 또는 Z제곱이 마이너스 람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Z제곱이 람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식에서 Y 람다는 람다 X인데 아까 람다가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0이 아니니까 Y는 X가 나오죠. 그리고 Z제곱이 마이너스 람다인 경우에는 람다가 0이 아니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Y는 X. 그리고 이 식을 대입해주면 지금 람다가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는 람다가 2x 제곱인 거니까 지금 람다가 z 제곱이잖아요. 이게 z 제곱이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y가 마이너스 x인 경우에는 람다가 뭐냐면 마이너스 2x 제곱인데요. 지금 람다가 마이너스 z 제곱이죠. 이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은 다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r제곱이다. 자, 이 식을 넣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경우에는 y가 지금 x라 그랬고 z제곱이 2x제곱이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 말은 r제곱. 그죠? 그러면 4x제곱이 r제곱인 거니까 x는 풀마 2분의 r 이렇게 나오죠. 그럼 x가 풀마 2분의 r이면 y는 풀마 2분의 r이고요. 그때 z는 얼마냐 물어보면 2x제곱이 z제곱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z는 풀마 루트 2분의 r. 근데 xy는 복부 동순인데 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얘는 복부 동순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r, 2분의 r, 루트 2분의 r. 그 다음에 2분의 r, 마이너스 2분의 r, 루트 2분의 r.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경우 볼까요? 두 번째 경우. 이 경우에는 y가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이고 z제곱이 또 2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식입니다. 4x제곱이 r제곱이라 이 경우도 같은 식이 나오죠. x가 풀마 2분의 r. 근데 이 경우에는 y가 마풀 2분의 r이죠. z는 또 마찬가지로 사실 아무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거는 복보가 이제 역순인 거죠. 약간 2분의 r이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r인 걸 다 허용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경우를 다 합하면은 XYZ 부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XYZ 부호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2분의 r, 2분의 r, 루트 2분의 r인데 부호는 XYZ 부호는 맘대로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 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거 아까 어디 있죠? 네,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은 근데 제가 아까 좀 잘했는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2, 3, 4, 5, 6, 7 맞죠? 8개. 네,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좋아요. 문제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은 약간 활용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뭐 질량 중심 이런 거를 혹시 보셨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스킵한다고 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읽으셨으면 이제 유도까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유도는 그냥 안 하고 여튼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꼭 유도는 못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도를 적분하면 약간 전체 양이 됩니다. 이 밀도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평면에 뭐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뭐랄까요? 이 쌀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놓여 있는 쌀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쌀알이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막 쌀을 뿌렸는데 어디는 막 이렇게 밀집돼 있고 어디는 이게 산재되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밀도라는 개념인데, 그 밀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를 관찰해 보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쌀알이 있는가 그 개수를 통해서 파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위 면적당 숫자, 개수 뭐 이런 거니까 면적분의 개수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개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셀 수 없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물 같은 게 뭐 이렇게 컵에 담겨 있다라고 하면 컵은 좀 밀도가 일정하겠지만, 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아래쪽이 세니까 이쪽에서 밀도가 높겠죠? 혹은 뭐 소금 같은 소금물을 생각해봐도 소금이 어디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밀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밀도라고 하는 게 뭐 연속적으로 있겠죠. 이게 이렇게 딱 여기는 밀도가 일정하고 여기는 밀도가 일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양을 이제 미분하면 돼요. 뭘 이용해서? 면적을 이용해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양이 나와요. 양이 나옵니다. 대충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여튼 뭐 기본적인 개념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양을 약간 개수 혹은 양을 미분을 하면은 면적에 대해 미분하면 혹은 부피 뭐 3차원 공간상에선 부피에 대해서 미분하면 밀도가 나오고, 밀도를 거꾸로 면적 또는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양이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Q3번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줄이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의 일부, 이거의 일부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줄이에요. 이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에 줄 C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줄 C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 C가 줄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건데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건데 이 줄의 밀도가 계속 이게 똑같지 않고요. 일정하지 않고 달라요.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xi가 곱했을 때 높으면 이런 점에서는 xi 값이 크고요. 다시 말하면 밀도가 높고요. 약간 이런 쪽은 좀 밀도가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력이 한 일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유도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gy의 rho ds. 여기서 rho는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중력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조금만 유도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한데, 뭐 여튼 네. 관심 있으시면 유도해 보시고요. 우리 연습 문제는 유도를 해보는 게 연습 문제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활용들을 제가 딱히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아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적분하면 어떤 양 뭐 이런 게 되는데, 여기서는 y랑 또 곱해줬죠. y랑 또 곱해주고 c랑,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원래 로 ds만 하면 약간 양이 되는데 여기다 y를 곱해줌으로써 약간 거리가 곱해진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1이 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랑 대응이 되냐면 그 m 인테그랄 c 로 ds가 m, 이게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y라고 하는 게 거리, g라고 하는 게 중력 가속도. 그래서 mgy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위치 에너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mg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거랑 되게 대응되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얘가 1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고 싶은 건 줄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중력이 물체가 강한 2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라 이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C를 이제 매결하셔야 되는데 뭐 매개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시계 반대로 하든 시계로 하든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하시고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죠. 자,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 자, 중력 가속도 g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y는 지금 사인 t죠. 그리고 로우는 xi니까 코사인 t, 사인 t 곱해주면 됩니다. 코사인 t, 사인 t. ds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rt잖아요. 이게 vt는 뭐죠? vt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이고 얘의 크기는 뭐죠?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dt 이렇게 써지겠죠. 얘를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중력가속도 g는 상수니까 꺼내주시고 사인 제곱 t, 코사인 t에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g에 대해서 사인 세제곱 t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 정답은 3분의 g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줄의 질량은 인테그랄 c의 rho ds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밀도를 뭐에 대해 적분해주면 아까는 넓이, 부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길이니까 길이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러면은 전체 질량이 나온다. 지금 이거는 알아둘 만한 얘기긴 합니다. 여튼 이게 이제 질량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밀도를 적분하면 질량이 된다, 양이 된다. 그리고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 dx를 해줘요. x rho ds.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 대해서 y rho ds를 해주고 얘를 뭘로 나눠주면 되냐면 인테그랄 c rho ds, 즉 질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각각을 나눠주면 돼요. 각각을. 괜찮죠? 만약에 rho가 없었으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질량 중심이 아니라 그냥 중심, 센터라 불러요. 혹은 뭐 기하적 중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여튼 로우를 곱함으로써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자, 여튼 이제 각각을 구해볼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계산이 목표예요. 자, C가 아까 어떻게 매가 됐죠? 코사인 t, 사인 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매개가 됐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로우는 아까 x, y였잖아요. 코사인 t, 사인 t. 아까 ds는 dt였죠. 얘가 바로 질량입니다. 괜찮나요? 얘를 계산 이제 적분을 해주면 2분의 사인 제곱 t 맞죠?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맞죠? 2분의 사인 2t로 해도 마이너스 4분의 코사인 2t니까 2파이 대입한 거 빼면 2분의 1.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x바랑 y바도 구해봅시다. 자, 일단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 로우 ds를 구해볼게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는 코사인 t고 그 다음에 로우는 코사인 t 사인 t니까 코사인 제곱 t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ds는 dt라 그랬고 그래서 얘는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해서 코사인 세제곱 t 이렇게 되죠. 2분의 파이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인테그랄 c에 대해서 y로 ds도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는 sin t니까 sin t에 대해서 rho는 또 코사인 t sin t니까요. 코사인 t sin t dt. 이거 아까 했죠? 이거 3분의 1 sin 세제곱 t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국 질량 중심 x 바, y 바는 어떻게 구하냐? 3분의 1을 질량으로 나눠주고 또 3분의 1을 질량으로 나눠준 3분의 2, 3분의 2가 바로 질량 중심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3분의 2, 3분의 2가 이제 질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질량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면은 3분의 2, 3분의 2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3분의 2, 3분의 2는 이 곡선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전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네요.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2네요. 2예요.
2예요. 사실 2로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됩니다. 네, 2로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고요. 큰일 났네요. 자, 큰일 났네요. 자, 2로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고요. 여기 2dt고요. 그죠? 그리고 2 sin t, 그 다음에 2 cosine t, 2 sin t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네. 여긴 16배가 되겠네요. 맞죠? 그죠? 네, 16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로가 4배가 되고 y는 2배가 되고 ds도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16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6g가 정답이에요. 죄송해요. 다시. 네. 2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여기가 둘에 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8배가 되니까 4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2배, 얘가 2배, 여기 4배, 여기 2배가 되니까 여기는 16배가 돼야 돼요. 그죠? 얘도 16배가 돼야 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은 3분의 16을 4로 나누면 3분의 4겠죠. 그죠? 3분의 4, 여기도 3분의 4. 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질량 중심입니다. 여기 질량 중심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3분의 4, 3분의 4라고 하는 점은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9분의 16 더하기 9분의 16은 9분의 32니까 이게 4보다 작아요. 그죠? 9, 36은 32보다 크죠. 그래서 3분의 4, 3분의 4는 이제 내부에 있는 점입니다. 이 점에 이렇게 질량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량 중심이 이제 약간 질량이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게 됩니다. 곡선 위에도 없잖아요. 그럼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초록색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 일이랑 이 빨간색 점을 그냥 빨간색 점의 질량이 다 모여있다 가정하고 그 물체를 떨어뜨리는데 한 일이나 똑같은 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량이 여기 모여있다고 해봅시다. 아까 질량이 얼마였죠? 우리 질량 구했죠? 질량이 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량 4라는 질량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체를 떨어뜨려 보면 그러면 그때 한 일은 뭘까요? 4 곱하기 이게 mg, 그죠? mg라고 하는 게 이제 무게죠. 무게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3분의 4죠? 이게 그러니까 3분의 16g가 한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다 모여 있다. 4라는 질량이 모두 모여 있다. 그럼 이제 무게는 4g니까 그 가정하에서 그 물체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물체가 떨어질 때까지 그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4g 곱하기 이동거리 3분의 4를 해주면 3분의 16g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분의 16g가 처음에 1번에서 구했던 3분의 16g랑 일치하죠. 그러니까 그게 질량 중심이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그 한 점에 다 모여있다 가정을 했을 때 그 질량 그 점에 대해서 한 일이나 전체에 대해서 한 일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2라는 걸 제가 놓쳐가지고 조금 계산을 이상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그냥 2배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알파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R3로 가고 알파 t는 2t, t제곱, 3분의 1 t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곡선 알파의 톨션을 구해라 그랬어요. 톨션 공식 기억나시나요? 톨션 공식 타우 공식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좀 하셔야 풀 수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행렬식을 뭘로 나눠주면 되죠? V 크로스 A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됐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적혀있나요? V 여기에는 A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를 한 번 더 미분한 약간 알파 트리플 프라임 이게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얘를 계산하면 됐고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계산이에요, 계산. 자, 그러면은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2t, t제곱.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0, 2, 2t.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0,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언제 뭘 구해야 되면 타우 제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0을 어차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0을 미리 넣어봅시다. 그럼 200 020 002 이게 이제 위쪽 행렬식이 되는 거고, 이제 밑에는 V 크로스 A의 A, 그러니까 얘가 V고 얘가 A죠. 이거를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해준 다음에 크기를 계산해서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V랑 A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볼까요? 근데 우린 어차피 다 0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J, K에 대해서 200 020 얘를 이제 행렬식을 계산하면 그게 V 크로스 A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행렬식 계산을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하나요? 자, 얘 곱하기는 0이고 얘 곱하기는 0이죠. 이거 i는 앞에 없고요. 얘 곱하기 얘도 0, 얘 곱하기 얘도 0이니까 j 앞에도 없고, 얘 곱하기 얘가 이제 4가 나와서 4k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얼마죠? 4죠? 그러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의 행렬식은 또 얼마냐? 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한 8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이렇게 하면 0, 0, 0, 0, 다 0이죠. 그러니까 16분의 8 이렇게 돼서 타우 0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고요. 계산이 복잡하진 않았죠? 네, 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낸 건데, 지금 파이가 y dx 플러스 z dy 플러스 xy dz라고 할 때 인테그랄 알파라는 곡선에 대해서 파이를 계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네, 이거 계산하라는 거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곡선이 아까 제가 이거를 좀 복붙을 해볼까요? 뭐야? 복붙을 해볼까요? 자, 이거를 복사를 붙여넣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t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변하고요. y는 얼마냐면 t 제곱이고 x 프라임 t dt는 얼마죠? 2dt죠. 그죠? 그 다음에 z는 3분의 1 t 세제곱이고요. dy는 얼마죠? y 프라임 t dt 해주면 2t d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해주면 2t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z 프라임 dt는 뭔가요? t 제곱 dt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2t 제곱 더하기 3분의 2t 4제곱 더하기 2t의 5제곱 dt 이렇게 되니까요. 얘를 계산해주면 끝이죠. 3분의 2t 세제곱,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지울 건 좀 지워볼까요? 이 친구는 어차피 필요 없죠. 이 기함수니까 필요 없고요. 짝함수에 대해서는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t 제곱 플러스 3분의 2t 4제곱 dt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3분의 2t 세제곱 더하기 15분의 2t 5제곱, 여기다가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15분의 2가 되는데, 이게 15분의 4가 아니라 20 더하기 15분의 12잖아요. 15분의 10이니까 5분의 4라서 5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5분의 8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 다 했습니다. 이제 integral and vector fields, 이제 그 벡터전과 선적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리 다음 내용을 이제 미리 조금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얘기인데요. 네, path independence, conservative fields, and line integrals. 네, 얘를 볼 거예요. potential function이네요. 미안합니다. potential function. 네, 이 단원을 공부할 텐데, 기본적으로 선적분의 성질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적분의 성질을 공부하고요. 네, 하나하나 용어들을 다 공부할 거예요.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 이제 잘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일단 path independence랑 conservative field랑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좀 깨달았던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F라는 벡터장을 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곡선 C가 이동을 한다. 이게 C1이고, 그 다음에 근데 또 다르게 이동할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2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C1F 내적 dr이랑 인테그랄 C2F 내적 dr, 즉 이런 두 선적분 값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다르다고 우리 연습 문제에서
계산을 했었죠. 몇 번에서 볼 수 있었죠. 유제 3-1번 같은 데서 이게 실제로 다른 예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좀 신기하게도 이게 벡터장, 특별한 벡터장들은 이게 항상 같아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중력장이라고 하는 gravitational field, 뭐 전기장,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물리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여러 벡터장들이 실제로 시작점 끝점에만 의존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뭐 이런 걸 힘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한 일은 항상 똑같아진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장이 특별하면 이게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만 가지고도 이 선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특별한 벡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벡터장에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So let F be a vector field defined on an open region D in space. If for any two points A, B, and D. 그러니까 F는 지금 열린 영역 D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D 위에 있는 임의의 점 두 개의 점 A, B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경로 A to B and D 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하면 좀 말 이상해질 것 같아서 다시 쓸게요. 각각의 모든 A, B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Suppose that for any two points A, B에 대해서 integral CF 내적 D are the same a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independent under choice라고 할게요. path C from A to B and D.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A, B에는 의존하겠죠. A, B에는 의존하는데 이것도 뺄게요. 이렇게 적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C F 내적 DR이 R 값이 이 경로에 의존하지 않게 항상 이 값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we say that 인 경우에는 인테그랄 C F 내적 DR이라고 하는 게 path independent in 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로에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path independent in D. 그리고 그 경우에 또 F를 conservative on 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벡터장이 이렇게 특별하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선적분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벡터장 F는 보존적 벡터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보존적 벡터장. 얘는 이제 경로 독립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자, 여튼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언제 이렇게 경로 독립이고 언제 보존적 벡터장인가 뭐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 사실은 그거밖에 없긴 한데요. 뭐냐면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입니다. 이제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이제 path independent 다시 말하면 conservative 하다는 것을 보일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밖에 없다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적 벡터장일 필요 충분 조건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모양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벡터 필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일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컨설베티브 벡터 필드인 것이다.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증명을 제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let f be a vector field defined on an open region D. D에서 정의된 벡터 필드가 있고요. 만약에 F라는 벡터 필드가 gradient of F라고 써질 수 있어요. for some scalar function F에 대해서. 그러니까 F가 gradient 벡터 필드라는 거죠. gradient 벡터 필드가 되면 그러면은 이 경우에 F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F를 좀 특별한 이름이 있거든요. F에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F는 뭐라고 부르냐면 potential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잠재 함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은 바로 컨설베티브 벡터 필드 필요 충분 조건이 포텐셜 펑션을 가지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튼 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잠재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괜찮죠? 네, 좋아요. 다시 말하면 f가 m, n, l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잠재 함수 f가 그레디언트 f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라지 m,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라지 n, f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l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스몰 f가 존재한다. 그 얘기가 이제 포텐셜 펑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게 정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포텐셜 펑션이 존재한다는 걸 필요 충분 조건이 컨설베티브한 것이다. 그걸 보일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거 이제 보이는 게 목표인데 약간 조금만 더 영역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용어 정리 본격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자, a curve C is piecewise smooth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조각적으로 부드럽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한번 얘기한 적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if it is made up of finitely many smooth pieces connected end to end. 그러니까 유한계의 어떤 부드러운 곡선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식으로 생긴 뭐 직사각형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곡선 4개, 직선이죠. 선분 4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첨점을 가지고 있긴 해도 그래서 스무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무스하지 않지만 조각조각 보면 스무스하잖아요. 이런 걸 piecewise smooth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piecewise smooth한 커브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게 piecewise smooth curve의 정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이제 들어봤을 것 같고요. 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안 들어봤으면 정리를 하시고요. open region D가 이제 커넥트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제 용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f any two points B in D can be joined by a smooth curve. 이게 connected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 대충 뭔 느낌이신진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연결된 영역이고 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집합으로 이렇게 D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뭔가 연결이 안 돼 있는 느낌이죠. 뭐 이런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뭔지 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이런 스무트 커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커넥트 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얘는 안 되죠. 뭐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D 안에서 우리가
스무트 커브를 그릴 수 없죠.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항상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커넥티드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커넥티드 하게 됩니다. 혹시 토폴로지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은 사실 이게 커넥티드의 정의라기보다는 path connected의 정의가 되고 커넥티드 정의는 조금 다른데요. 근데 이제 오픈 리전에서는 path connected나 connected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얘기라서 뭐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치지 말자.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연결되어 있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뭐 증명해라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커넥티드라는 게 누가 봐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연결 안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느낌으로 오시니까 뭐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는데 on open region이 simply connected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If every loop in D can be contracted to a point in D without leaving D.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 simply connected 되어 있으면 connected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connected보다 좀 더 강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connected가 되어 있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simply connected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실 connected라는 조건을 여기다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connected region이라고 할게요. 그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simply connected는 connected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뭐 D라는 영역이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루프라고 하면은 이게 닫힌 곡선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닫힌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이 한 점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야 돼요. 이게 축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축소가 돼가지고 한 점으로 이렇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린 이 D라는 거는 simply connected가 됩니다. 얘는 simply connected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아닌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뻥 뚫려 있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이 영역 같은 경우는 simply connected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경로를 뭐 이렇게 파란색 경로 닫힌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를 한 점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 줄여볼까요? 줄여보면은 한 점으로 못 줄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다 고무줄을 감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고무줄이 한 점으로 안 줄어들잖아요. 뭐 얘를 이제 약간 3차원 벽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이 고무줄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2차원 상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simply connected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찮죠? 얘는 안 되어 있어요. 좀 더 다른 예시를 볼까요? 뭐 어떤 예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런 별 모양 뭐 이런 친구들은 simply connected가 맞죠? 네, simply connected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루프를 잡든 뭐 이게 한 점으로 모이거든요. 한 점으로 모여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별 모양은 simply connected가 맞아요. 또 아닌 예시가 또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지금 평면인데 평면에서 이 안쪽 직선 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xy 평면인데 여기서 x는 0이라는 부분을 빼버린 거죠. 그럼 얘는 simply connected라고 할 수가 없죠. connected가 아니니까 지금 뭔가 사실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얘는 connected가 아니니까 simply connected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자, 이런 친구는 어때요? 이런 친구 9에서 9 내부가 뻥 뚫려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약간 9가 있는데 9 내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쬐깐한 9가 이 분홍색 부분이 이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얘는 simply connected가 맞을까요? 얘는 맞아요. 얘는 simply connected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다 고무줄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고무줄이 축소가 되죠?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한 점으로 축소시킬 수 있죠? 그죠?
뭐 빨간색 점을 안 지나게 하면서 빨간색 점을 안 지나게 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한 점을 모이게 할 수 있잖아요. 빨간색 점을 굳이 안 지나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 되니까 약간 삐져나오게 여러분 여기서 모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simply connecte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차원 상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면 simply connected가 아닌데 3차원 상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어도 simply connected가 됩니다. 여튼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여튼 네, 오늘 단어 정리를 용어 정리를 좀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내용이 뭐냐면 path independence, conservative, 그 다음에 potential function, piecewise smooth, connected, simply connected 이런 개념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했으니까 이제 손잡분의 성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증명까지 이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몇 개는 증명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